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iOS 프로젝트의 모듈화 여정, 트위스트를 활용한 모듈 아키텍처 설계 사례 발표를 맡은 데이먼입니다. 카카오뱅크 iOS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뜬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요. 카카오뱅크 iOS 프로젝트 여정을 이야기하고 어떤 문제를 겪었으며 모듈화를 왜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카카오뱅크 iOS 프로젝트의 진행 내용,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모듈 아키텍처 설계를 공유합니다. 목차로 프로젝트 여정, 개발 생산성 개선 방법 알아보기, 카카오뱅크 모듈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뱅크 iOS 프로젝트 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iOS 프로젝트는 리액티브 개념을 접목한 MVVM 아키텍처를 사용했었습니다. MVVM의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해 UI와 모델 간의 동기화를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으로 뷰 모델이 빠르게 비대해지면서 코드가 정리되지 않는 점, 라우팅 개념이 정형화되지 않아 파편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2019년에 MVVM에서 립스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립스는 템플릿을 제공하여 일관성 있는 구조를 만들고 프로토콜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테스트 코드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능 단위의 립을 만들어 기존보다 높은 응집도를 가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고, 라우팅 기능도 제공하여 일관성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능 단위로 파일이 많이 생성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if카카오에서 다뤄진 어서오세요 립스입니다.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 개발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VVM 아키텍처로 개발했던 2016년에는 700개의 파일, 6만 줄 코드, 17년은 1600개의 파일, 23만 줄 코드, 18년은 2400개의 파일, 34만 줄 코드가 있었습니다. 립스로 전환한 19년은 4700개의 파일, 56만 줄 코드, 20년에는 6700개의 파일, 73만 줄 코드로 MVVM 아키텍처로 코드를 작성했던 시기보다 립스 아키텍처로 전환한 뒤 매년 2000개 이상의 파일, 20만 줄의 이상의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11,000개의 파일, 104만 줄 코드를 가진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개발 인원이 많아지고 프로젝트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숨겨져 있던 문제가 하나 둘씩 나타났습니다. 립스를 이용하여 높은 응집도를 가진 코드를 작성했지만 메인 프로젝트에서 많은 비즈니스 코드와 파일을 작업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메인에 구현된 코드를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 코드 결합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메인 프로젝트에서 많은 비즈니스 코드와 파일을 작업하여 빌드 시간, 특히 증분 빌드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파일 개수가 증가하면서 컴파일러가 빌드 실패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겪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서 프로젝트 유지 보수를 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고 개발 인력은 부족하여 개발자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발자가 늘어나 메인 프로젝트의 파일과 코드가 더 빠르게 늘어났고 코드 결합도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파일과 코드가 늘어나니 풀 빌드, 증분 빌드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드 시간이 길어져 버그, 기능 개선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품과 기능을 개발할 시간이 줄어드니 많은 근무 시간이 필요하며 테스트 작성, 실행 및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모든 상품과 기능을 제 시간에 완성하기는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커지고 다음을 위해 새로운 상품과 기능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며 개발 효율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신규 기능 개발과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코드 품질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나쁜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듈로 분리하여 개발할 수 있다면 응집도가 높고 격리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증분 빌드가 빨라져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여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모듈로 하나씩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2017년은 3개 모듈, 18년은 8개 모듈, 19년은 27개 모듈, 20년은 43개 모듈, 21년은 49개 모듈을 만들어 코드를 분리했습니다. 20년에는 16개 모듈이 늘어난 것에 비해 21년은 6개 모듈이 늘어났습니다. 모듈 개수의 증가폭이 적어졌다는 의미는 직접 모듈을 만들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타겟의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의존성 정보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인베드로 설정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수로 인베드 해야 할 프레임워크를 인베드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은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면서 강제 종료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도구를 사용해 복잡한 설정을 대신 관리해주고 템플릿을 활용해 모듈 생성을 규격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모듈을 대량으로 생성하면서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카오뱅크 iOS 개발팀은 적절한 도구를 마침내 찾았고 2022년 8월 31일 기준 110개의 모듈을 만들었고 80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늘어났던 모듈 증가 속도와는 다르게 9개월 만에 60개의 모듈이 새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최소 2~3개 이상의 모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구를 활용하여 모듈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 어떤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이전 작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새로운 상품을 준비 개발하면서 프로젝트 유지 보수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은 많았고 개발할 인력은 부족하여 개발자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개발자가 늘어나 메인 프로젝트의 파일과 코드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이전에 개발하던 과정과 같습니다. 이전과 달리 모듈을 만들어 개발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듈을 만들어 개발할 때 모든 코드를 빌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있는 코드만 빌드합니다. 그래서 개발 시 빌드 시간이 줄어들고 코드를 빠르게 실행 및 검증하여 모듈을 의존하는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결과를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개발, 빌드, 실행 및 테스트를 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상품과 기능 개발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개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과 기능이 늘어나 프로젝트는 커졌지만 프로젝트의 개발 효율이 증가하여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를 이전보다 적게 요구하면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리소스는 프로젝트 개선에 투자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은 많아 개발자를 채용 진행하지만 빠르게 적응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모듈을 조립하여 안정적으로 상품과 기능 개발이 가능해졌고 필요한 코드와 모듈만 빌드하여 빌드 시간이 단축되고 UI와 비즈니스 로직을 빠르게 개발 및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뱅크 iOS 프로젝트의 풀 빌드 시간은 650초, 증분 빌드는 250초 걸렸습니다. 홈 데모 앱의 풀 빌드는 118초, 증분 빌드는 3초, 홈 UI 데모 앱의 풀 빌드는 50초, 증분 빌드는 3초가 걸렸습니다.
모든 코드를 빌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코드 모듈만 빌드하기 때문에 개발 효율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짧아진 빌드 시간으로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뱅크 iOS 개발팀은 낮았던 개발 생산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UI와 비즈니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UI는 컴포넌트, 리소스, 팝업 등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네트워크, 인증, FDS, 로그 등이 필요하며 이 모든 기능을 조립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각 기능을 별도의 프로젝트로 분리해 모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응집도 높은 코드를 만들 수 있고 필요한 곳에서 모듈을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듈 분리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려운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와 모듈을 수동으로 생성하고 의존성을 관리한다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타겟을 설정 화면에서 프레임워크의 임베드 상태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A 프레임워크와 B 프레임워크는 임베드 설정된 값이 다릅니다. A 프레임워크는 동적 프레임워크로 임베드로 값이 설정되어 있고 B 프레임워크는 정적 프레임워크로 드나 임베드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값들이 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동적 프레임워크를 임베드하지 않으면 RPS 경로에 있어야 하는 프레임워크가 없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고 애플리케이션이 강제 종료됩니다. 즉 유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적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사용 시 코드의 중복 복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중복 복사된 코드가 예상치 못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 및 배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벨롭, 테스트, 스테이지, 프로덕션 등과 같은 컨피규레이션이 필요하지만 스위프트 패키지의 컨피규레이션은 디버그, 릴리즈만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쉽게도 저희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듈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오픈소스나 시행착오를 겪은 글이 많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프로젝트에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개발에 집중하여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카오뱅크 iOS 프로젝트는 수십 명이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자가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가진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스위프트 언어로 매니페스트 작성이 가능할 것,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의 임베드 설정, 의존성 관리를 해줄 것, 조건에 따라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를 동적으로 생성할 것, 의존성 그래프를 생성하고 가시화할 것입니다. 그럼 각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위프트 언어를 사용하여 매니페스트 작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스위프트는 iOS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스위프트로 매니페스트를 작성한다면 이를 배우고 사용하는 비용이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템플릿을 지원한다면 다수의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같은 구조로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파악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적 프레임워크와 정적 프레임워크, 동적 라이브러리와 정적 라이브러리마다 설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임베드 설정 및 의존성 관리를 도구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타겟의 설정 화면에서 동적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는 임베드로 값을 설정하고 정적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는 드나 임베드로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동적 라이브러리, 정적 라이브러리는 화면에서 구분되지만 프레임워크는 동적인지 정적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에서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 적합한 값으로 설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건에 따라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를 다르게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 생성 시 환경 변수를 이용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워크스페이스 구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만 개발하도록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존성 그래프를 생성하고 가시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전체 의존성 그래프를 확인해 모듈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어떤 모듈을 사용할지 알 수 있어 확장 가능한 구조를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 생성 도구로 트위스트와 엑스코드 젠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필요한 조건을 어떤 도구가 만족하는지 비교했습니다. 매니페스트 사용 가능한 언어에서 트위스트가 스위프트를 사용하여 조건을 만족합니다. 템플릿, 의존성 그래프 생성,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 의존성 관리, 환경 변수 사용은 트위스트와 엑스코드 젠 둘 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조건은 트위스트가 만족합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에서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구로 트위스트가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트위스트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을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모듈 A와 B, 그리고 C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애플리케이션은 모듈 A와 B를 의존하고 있고 모듈 A는 모듈 C를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가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모듈 A와 B를 의존하여 모듈 A 프레임워크와 모듈 B 프레임워크를 임베드합니다. 그리고 모듈 A는 모듈 C를 의존하여 모듈 A 프레임워크가 모듈 C 프레임워크를 링킹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모듈 C를 의존하지 않아 모듈 C 프레임워크를 임베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모듈 C 프레임워크를 임베드하지 않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라이브러리 not loaded runtime 에러가 발생하고 강제 종료됩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이 패키징할 때 모듈 C 프레임워크를 복사하지 않아 모듈 A 프레임워크에서 모듈 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모듈 C 프레임워크를 찾지 못해 발생한 에러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모듈 A, B, C 프레임워크를 임베드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모듈 C를 의존하지 않지만 모듈 A 프레임워크가 모듈 C 프레임워크를 링킹하고 있어 애플리케이션은 모듈 C 프레임워크를 임베딩해야 라이브러리 not loaded runtime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트위스트로 작성한 애플리케이션 타겟 명세입니다. 디펜던시즈에 모듈 A와 B를 추가하여 애플리케이션이 모듈 A와 B를 의존하도록 하였습니다. 트위스트를 이용하여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모듈 A와 모듈 B 프로젝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A에서 모듈 C를 의존하여 모듈 C 프로젝트도 워크스페이스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타겟은 모듈 A, B, C 프레임워크를 임베드하고 있습니다. 모듈 A가 모듈 C를 의존하고 있어 트위스트가 애플리케이션 타겟에 모듈 C 프레임워크를 추가하고 임베드로 값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프레임워크가 임베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런타임 에러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각 모듈도 데모 애플리케이션 타겟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 모듈을 빠르게 빌드, 실행 및 테스트가 가능해 멀티 모듈, 멀티 애플리케이션 구조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위스트로 시작하는 환경 변수를 설정한다면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해당 환경 변수를 읽고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 뱅크 이세트 모듈 B라는 환경 변수에 y 값을 설정하면 매니페스트에서 프로세스 인포에 접근하여 환경 변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환경 변수에 설정한 값이 y라면 애플리케이션은 모듈 B를 의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 설정하고 트위스트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하였습니다. 생성된 워크스페이스에는 모듈 B 프로젝트가 없으며 애플리케이션 타겟에도 모듈 B 프레임워크가 추가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기능을 개발할 때 필요한 의존 모듈로 구성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개발할 때 필요한 코드와 모듈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듈 A 데모 애플리케이션은
모듈 A와 C가 필요하며 이들 프로젝트로 구성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트위스트로 특정 타겟을 기반하는 워크스페이스와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 제너레이트 모듈 A 데모 앱 명령어를 실행하여 워크스페이스와 프로젝트를 생성하였습니다. 워크스페이스의 모듈 A와 모듈 C 프로젝트만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듈 A 데모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의존 모듈로 구성된 개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임의로 그린 그래프로 새로운 모듈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래프에 매번 추가하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작성된 매니페스트를 기반으로 트위스트의 그래프 명령어를 이용해 의존성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트위스트로 생성한 의존성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박스는 애플리케이션, 노란색 원형통은 동적 프레임워크입니다. 트위스트를 이용해 의존성 그래프를 생성하고 의존 관계를 확인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생성, 관리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어떤 방식으로 모듈 분리를 진행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를 정리합니다. 유틸리티, 네트워크, 보안, 환경 설정, 로그 등의 성격을 가진 파일과 코드를 폴더로 그룹하였습니다. 트위스트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의존성이 가장 적은 코드부터 단계별 이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의존성이 가장 적은 코드인 유틸리티 코드부터 이전하였습니다. 유틸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은 유틸스 모듈을 의존하게 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애플리케이션 타깃이 유틸스 프레임워크를 임베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스트 그래프 명령어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유틸스 모듈을 의존하고 있는 것을 오른쪽 의존성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를 담당하는 로거 모듈을 분리하였습니다. 로고 모듈의 코드에서 유틸스 모듈의 코드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의존성 그래프에서 로고 모듈은 유틸스 모듈을 의존하고 애플리케이션은 로고 모듈을 의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로고와 유틸스 모듈을 의존하는 네트워크 모듈을 만들고 코어 모듈은 네트워크 모듈을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로그 등의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모듈은 코어 모듈에서 의존성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UI 모듈을 만들고 UI와 관련된 코드는 UI 모듈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UI 모듈은 유틸리티 코드가 필요하여 유틸스 모듈을 의존하게 했습니다. 모듈을 코어와 UI로 기능을 구분하고 코어와 UI 모듈을 조립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코어와 UI 모듈을 기반으로 여신 상품을 담당하는 피처론, 수신 상품을 담당하는 피처 디파짓, 인증을 담당하는 피처 어스로 나누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처 모듈이 각 상품과 기능을 모듈을 의존하고 애플리케이션은 피처 모듈을 의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모듈이 동적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졌지만 트위스트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한 결과 애플리케이션 타겟에 모든 동적 프레임워크를 임베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듈을 많이 만들어도 애플리케이션은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앱, 수신 상품을 가지고 있는 수신 데모 앱, 여신 상품을 가지고 있는 여신 데모 앱, 인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증 데모 앱 구조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카카오뱅크 모듈 아키텍처 설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구조를 확장하는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설정, 시큐리티, 로거, 유틸리티, 네트워크 모듈이 하위 모듈을 의존성 가지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어는 환경 설정, 시큐리티, 로거, 유틸리티, 네트워크 등의 모듈을 의존성 가져 전체 기능 모듈을 관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UI 모듈은 컴포넌트, 색상, 리소스 등의 UI 관련된 모듈을 의존성 가져 관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코어 UI 모듈을 기반으로 입주금 통장, 정기예금,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상품을 담당하는 모듈을 만들고 수신, 여신, 카드 등과 같은 도메인 모듈을 만들어 상품 모듈을 관리하고 피처 모듈은 도메인 모듈을 관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피처스 모듈을 의존하여 모든 상품과 기능을 포함하도록 카카오뱅크 모듈 아키텍처 설계 및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품마다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작업 중에 있으며 입지금 통장 데모 앱, 정기예금 데모 앱, 인증 데모 앱, 해외 송금 데모 앱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상품의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전에 상품에서 필요한 기능의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 데모 앱을 실행하여 실무 신분증으로 진위 확인되는지를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출 대기 중이면 실무 신분증으로 제출하는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모듈 아키텍처 설계로 어떤 이점을 얻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의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메인 프로젝트에 있는 코드를 모듈로 분리할 때, 그리고 새로운 상품과 기능을 개발할 때 의존 관계를 파악하여 적정한 위치에 모듈을 생성하고 코드를 이전하고 작성하여 높은 응집도를 가진 코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분 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를 수정하면 일부 모듈만 빌드하여 증분 빌드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데모 앱을 빠르게 실행하여 UI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젝션 3, 루긴, 리빌, 엑스코드 프리뷰 등 개발 도구를 활용하여 빠르게 UI 개발 및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UI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도 빠르게 개발, 실행 및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증분 빌드로 테스트 사이클이 빨라졌습니다. 테스트 작성, 빌드 및 수행하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드에서 모듈로 관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응집도 높은 코드, 데모 앱 및 테스트 등으로 안정적인 모듈을 구축하고 해당 모듈을 사용할 때 동작이 예상 가능하며 모듈을 조립하여 새로운 상품과 기능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모듈이 많아질수록 프로젝트가 안정적인 구조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 iOS 개발팀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개발자마다 지식과 경험이 달라 프로젝트 일관성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공유하고 같이 아키텍처 설계를 논의하고 문서를 만들고 보완하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발자가 상품과 기능을 개발할 때 집단 지식의 혜택을 누려 견고한 구조를 가진 코드를 작성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트위스트를 이용하여 모듈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레이어별로 모듈을 쉽게 만들어 역할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품과 기능을 개발할 때 레이어별로 많은 모듈을 만들고 조립하면서 개발이 가능해 앞으로 어떻게 모듈을 만들고 조립하면서 개발할지 좋은 방법을 찾고 정립해야 합니다. 모듈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문서 작성이 익숙지 않고 문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스코드의 닥실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듈의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명확한 책임이 있지 않다 보니 모듈이 많아지면서 데모 애플리케이션 숫자도 늘어나 관리하기 어려워 방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상품과 기능 모듈의 UI 테스트를 시도해 볼 수 있고 로직과 UI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하게 되어 상품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개발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듈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모듈을 생성하고 관리 및 운영하면서 견고한 구조를 가지도록 체계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iOS 프로젝트는 6년이 되었지만 이제야 모듈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개발 및 확장 가능한 프로젝트로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분들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에 보답하여 안정적이고 빠르게 상품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iOS 개발자분들께 많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